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실전 해석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은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질문은 이직할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배열법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3카드 배열법을 사용했고요. 구체적인 해석에 앞서서 어떤 카드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첫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 나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는 코트 카드, 인물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물 카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지? 질문은 이직할 수 있을까요?인데 인물이 나오면 이게 이직된다는 건지 이 사람이 어쨌다는 건지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3카드의 활용법은 과거, 현재, 미래처럼 시간 또는 사건 전개에 따른 해석법이죠. 하지만 질문의 성격을 잘 들여다보면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잖아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처럼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사실 어떤 사건이나 시간 흐름으로서 전개를 하게 되면 대단히 해석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어떤 사건 전개에 따른 해석법은요, 이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보다는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처럼 시간이나 어떤 사건 전개에 따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풀이할 때 조금 더 적합한 해석법이 됩니다. 같은 3카드라 할지라도 미묘하게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직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다처럼 인과관계에 따른 흐름으로 3카드를 리딩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적인 흐름으로 리딩할 때에는 첫 번째 카드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영상이라든지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전환점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떤 나에게 기회라는 의미로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말하는 기회는 다른 카드에서 말하는 기회라는 의미와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기회다 이러면 눈앞에 였다 기회다 이렇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듯이 누가 앞에 가져다 주듯이 딱 보여지는 기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나라는 인물한테 특정지어서 오는 기회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관심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마침 때가 왔구나, 마침 좋은 기회가 있네 하고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재테크 분야가 정말 많죠. 그런 재테크 분야 중에서도 A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평소에 관심도 있고 시드머니도 있어야 어떠한 분야가 뜬대라는 어떤 소식이나 그런 정보를 습득하게 됐을 때 그 주식이나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재테크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문외한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아무리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더라도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말하는 기회라는 것은 그런 기회입니다.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오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내 인생에서 보면 어떤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를 지금의 질문과 흐름상에 놓고 봤을 때 나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우연한 어떤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으로도 리딩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를 그런 기준점을 삼아서 A와 B 카드를 리딩해 보면 이런 운명적인 변곡점을 통해서 A라는 카드에서 B라는 카드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흐름으로 리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등장한 게 코트 카드죠. 그러면 A 카드와 B 카드의 차이점 구분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로 이동하게 되는지를 캐치하면 자연스럽게 리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로 보면 펜타클과 완드죠. 펜타클은 뭐예요?
계절로 따지면 가을에 해당되는데 내가 얻게 되는 어떤 결과물, 그래서 뭐 현실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요. 물질, 대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결과물에서 완드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성질이거든요. 결과물에서 일의 기회로 넘어가는데 인물의 차이가 있죠. 왕과 여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왕은 여왕에 비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즉 현재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결과물 또는 나의 가치가 준비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즈퀸으로 변화하잖아요. 결과물에서 일의 기회, 일한다로 변화하는데 왕에서 퀸으로 변해요. 여왕은 왕에 비해서 조금 더 상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관점으로 고민 상황을 본다, 이건 여왕이고요. 나의 이익과 나의 현실적인 재물이나 나의 금전적인 이익으로서 지금 고민 상황을 본다, 이것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어느 단체든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자리로 가게 된다,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완즈 여왕이 결과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질문과 모든 배열에서 항상 이렇게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질문과 내담자의 상황과 이 배열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 점은 꼭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만약에 펜타클 킹이 아니고 펜타클 여왕이 등장했다면 해석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러면 앞서 운명의 수라바퀴가 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펜타클 여왕은 나의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고민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직이란 선택보다는 현재 직장에서 완즈퀸처럼 더 열심히 일하고 내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주력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카드인 운명의 수레바퀴 역시 다른 카드로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마지막 카드가 여왕이 아니고 왕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을 것인가? 그러면 이직이 된다라는 결과는 맞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에 이직했을 뿐 그 결과가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느냐, 그 직장에 가서도 내가 좋은 대접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카드 배열로 이직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 질문의 성질에 따라서 같은 배열법도요, 해석하는 스타일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해석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한 카드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고 엮느냐, 이것도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카드가 집중적으로 등장했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이건 모르겠다 이렇게 닫아버리면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찾는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카드들이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카드는 왜 나왔을까? 다른 카드로 치환됐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 이렇게 물음표에 물음표를 달아가면서 리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의 타로 실력이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